안녕하세요. 100세 시대를 든든히 대비할 본격 부자되기 프로젝트 머니토크쇼 나도 부자의 강채원입니다. 자, 돈을 평생 벌 수 있다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을 벌어서 어떻게 쓸지 어떻게 저축할지 미리미리 대비하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계획 오늘 저희와 함께 세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저희 24시간 무료 상담 열어놓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2-2077-6248번으로 열려 있고요. 문자는 건당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988번으로 열려 있으니까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100세 시대 부자되기 프로젝트 머니토크쇼 나도 부자 시작을 해볼 텐데요. 그 전에 오늘의 출연자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완벽한 재무 설계를 도와주실 전문가분이시죠. 윤창원 전문가님 나와 계십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제 뭐 거의 11월 중순이 좀 다 돼가는데 주말 뭐 하셨나요? 또 일하셨으려나? 아닙니다. 이번 주는 좀 쉬었습니다. 이번 주는 또 쉬셨네요. 네, 왜냐하면 그 주가도 많이 내려갔고요. 네, 이럴 때일수록 그 마음을 평정심을 찾아야 됩니다. 이게 조바심을 낸다고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렇죠. 네, 이럴 때일수록 조금 한 단계 내려놓으시고 좀 쉬어가는 그런 타이밍이 중요해서 저도 좀 일을 쉬고 좀 집에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렇죠. 네. 이럴 때일수록 조금 더 마음을 다잡고 평정심을 잡는 게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런 와중에도 또 부자가 되고 싶으신 많은 분들이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오늘 그중에 한 분의 사연을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주부입니다. 남편과 나이 차이도 좀 있는 편이고요. 남편이 자영업을 하는데 미리 진단금이나 연금을 좀 준비하면 좋겠다 싶어서 이 지인들에게 추천을 받아 가입한 보험이 좀 많은 편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 남편의 사업 소득이 150만 원 정도 떨어져서 보험료가 일단 좀 부담이 많이 되고요. 소득이 또 언제 회복이 될지가 모르니까 이 조금씩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그렇게 위해서는 경제 상황을 먼저 좀 점검을 하고 대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시게 되셨다는 사연이 왔네요. 네. 아무래도 이제 소득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정기적으로 나가는 지출, 보험료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부담이 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뭐 전반적으로 얘기를 해드리기 전에 우선 현금 흐름표부터 좀 같이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의 시청자님께서는 46세 주부시고요. 배우자 50세 자영업이신데 자, 자영업자분들 어렵습니다. 어렵죠. 왜냐하면 이 경기를 직격탄을 맞으시는 업종이 많고요. 그렇죠. 경기가 안 좋아지면 소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대부분 가게 매출이 떨어지는데 직장인분들은 그래도 월급이 고정적이신데 반해 자영업자분들은 좀 들쭉날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이 힘드실 텐데 이럴 때일수록 불안하거나 부담을 느끼신다기보다는 좀 이 공간을 남겨놓을 수 있는 재무 설계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보시면 그런 부분 캐치하실 수 있고요. 자, 450만 원 월급여 중에 지출합계 270만 원이시고요. 보험료가 좀 많으시네요. 93만 원. 그리고 대출 43만 원 보유하고 계시고요. 자, 저축 투자 적게 하시는 편은 아니세요. 적금 70만 원, 연금 신탁 30만 원, 그리고 연금 보험 70만 원, 노란우산공제 10만 원에서 180만 원을 하고 계시고요. 이 정도는 저축액이 좋은데 반해 지금 뭐 지출도 나쁘지 않은데 중요한 건 보험료가 좀 많다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네, 우선 소득합계 450만 원 선 정도 저희가 지금 봐드리고 있는데 저축액 나쁘지 않습니다. 지출도 그렇게 나쁘지 않지만 우선 보험료가 조금 높다라는 평을 내려주셨고요. 저희 계속해서 금융자산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파트 3억 3천 자가 가지고 계시고요. 예금 2,400. 그리고 주택대출 마이너스 8,900이 있으시네요. 그래서 청약저축이 2,800만 원에서 3억 7,030만 원인데 자, 이 정도면 제가 많은 점수 드릴 수는 없어요. 몇 점 정도 드리고 시작할 수 있을까요? 5점 드리고 시작해야 됩니다. 5점? 네. 왜 5점이면 상당히 짠 점수인데 왜 5점을 주셨는지 지금 여쭤봐도 될까요? 아니면 나중에 여쭤볼까요? 아니,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왜일까요? 8,900이라는 대출이 있으신데 청약저축을 또 2,800 갖고 계세요. 근데 지금 이런 정도 저축 여력으로
아파트 한 채를 더 구매하시긴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대출부터 먼저 상환하시고 부담을 줄여 놓으시는 게 좀 더 현명한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우선은 청약저축보다는 대출을 빨리 좀 상환을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의견을 우선은 주셨습니다. 네. 자, 저희가 5점 갖고 시작을 할 텐데요.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기 전에 저희 보험 구성도 함께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네, 오늘 시청자님께서는 삼성생명 리빙케어 종신보험 20년 납이죠. 그리고 네. 종신보험이기 때문에 보장기간 종신에 12만 7천 원, 그리고 흥국화재 행복을 다 주는 보험. 전체적으로 보니까 보험료를 좀 이렇게 스케일 있게 넣어놓으셨어요. 네, 좀 오밀조밀 네. 딱 이렇게 필요한 것만 넣으신 것보다는 좀 이렇게 규모 있게 넣으셨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배우자분, 남편분 거 보시면 삼성생명 생활자금 받는 변액 종신보험 이런 것들이 이제 생활자금이 나오기 때문에 연금 형태로 생각하시지만 이건 결국은 연금이 아니고 사망했을 때 나가는 사망 지급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꼭 사망해야 발생합니다. 네. 그에 비해서 28만 원이라는 비용은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이고요. 삼성생명 퍼펙트 통합. 자, 요거는 이름이 퍼펙트 통합일 뿐이지 결국은 CI 보험이고요. 네. 그리고 삼성화재 통합 슈퍼보험 같이 들어가 계신데 자, 비싼 보험들은 다 들어가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삼성화재 통합 슈퍼보험은 갱신형이 주로 많이 배치돼 있기 때문에 요것들은 차후에 3년, 5년 지나면서 갱신형이 계속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납입을 계속적으로 평생 하신다면 네. 결국은 나는 내 집은 못 사고 평생 월세를 살아야 되는 이 아파트 사고 싶으시잖아요. 근데 보험까지 월세 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갱신형 웬만하면 피하셔야 되고요. 네. 자녀분은 하나생명 아이케어 자녀보험인데 자, 30년으로 너무 짧으니까 똑같은 돈 내실 거면 20년 내고 100세 또는 30년 내고 100세가 훨씬 낫습니다. 네. 이렇게 조정하시면 좋고요. 자, 동양생명 연금보험 70만 원. 이 상품이 나쁘다기보다는 아무래도 공시율이 많이 내려갔죠. 네. 그래서 수익률 면에서 좀 마이너스가 날 것 같으니까 자, 보장성 보험만 92만 6천 원이고 연금 70만 원이 따로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만 가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출 갚기도 좀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것들 정확하게 정리 좀 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현재 월 92만 원 정도 나가는 이 보험 현황까지 저희가 이렇게 쭉 살펴봤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좀 5점을 드리고 시작을 했는데요. 본격적으로 저희가 좀 해설을 해드리기 전에 우선 전문가 플랜 보고 모험 답안 어떤 것일지 확인을 먼저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득 450만 원인데 뭐 이거 높여드릴 수 있으면 가장 좋겠죠. 가장 좋죠. 네, 그러나 아직까지는 거기 힘이 못 미치네요.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민하고 있고요. 예, 지출 270만 원, 저축 투자 180만 원이신데 여기서 보장성 보험 리모델링 통해서 40만 원 정도 살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출 이자 14만 원 정도 절감해드리면 자, 54만 원이 다시 새로 생기시는 거잖아요. 그럼 이걸 갖고 대출을 갚으시던 아니면 내 저축 투자를 더 하시던 노후 준비를 하시던 네. 자, 여유는 결국은 없는 데서 만드는 게 아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공간을 만들어라. 예, 내가 있는 거에서 잘 배치하셔갖고 네. 여유 만드는 게 현명하고요. 그러면 지출 자체가 216만 원으로 줄어들면서 네. 저축 투자는 234만 원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네, 이렇게 늘어난 저축 투자의 경우 또 다른 투자로 좀 잘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이 저축 투자의 디테일한 부분도 저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적금 70만 원 계속 하시고 계시고요. 자, 저축을 하는 습관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물가 상승률을 이기지 못하는 저축은 결국 내 돈을 죽이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땅바닥에 돈을 파묻는 거와 같은 이런 현상들은 좀 줄이셔야 된다. 그렇죠. 근데 적금이나 저축이 힘을 받는 경우는요, 단기간에 많은 돈을 만드는 거예요. 네. 근데 오늘의 시청자님은 앞으로 볼 때 뭐 자녀분들도 어느 정도 성장하셨고, 그리고 한 명밖에 없기 때문에 뭐 대단한 그 목적 자금이나 집중 자금이 들어갈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네. 것들을 중장기로 잘 쪼개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연금 신탁 대부분 이제 연금 저축 보험을 많이 드시는데 네. 신탁을 또 가입하셨어요. 예, 그러게요. 은행 거래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예, 은행에서 추천해 주셔서 했다고 하는데 신탁은 좀 특징이 있습니다. 연금 저축 보험처럼 20년 납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그냥 10년 내시고 계속 그 거치를 시켜놨다가 10년에 확정해서 받게 돼 있어요, 나중에. 그러면 자, 연금은 기본적으로 길게 받는 거 좋아하시거든요. 그렇죠. 평생도록. 근데 연금 신탁은 그 목적에서는 좀 벗어나고요. 이런 것들은 연금이 잘 준비된 분들이
그냥 내가 초기에 많이 받겠다 그런 목적으로 하시는 게 맞는 상품이 되겠습니다. 세액공제는 네. 동일하게 진행되시니까 뭐 나쁘다고 볼 수는 없어요. 네. 자, 동양생명의 연금보험 있었죠. 70만 원, 노란우사금 공제 10만 원. 결국은 다 공시율로 이루어졌다 보니까 제가 볼 때 기대 수익률은 3% 보기 어렵겠네요. 예, 2.5%에서 2.3% 정도시니까 네. 이거를 변경해드리겠습니다. 예비자금 CMA로 50만 원. 이 CMA에는 그냥 넣어 놓으시면 매일매일 이자 붙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뭐 빼도 되고 넣어도 되고 부담 가지실 거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적금도 하십시오. 적금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래도 이율이 0.5%라도 더 높은 대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연금 신탁은 연금저축펀드로 그냥 바꾸셔도 됩니다. 예, 이 금융기관 이전을 통해서 해지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이 통장에서 증권통장으로 딱 넘어간다. 이렇게 해서 34만 원 배치해드렸고요. 네. 그리고 변액펀드와 변액 추가납을 오늘의 시청자님은 제일 잘 쓰시면 좋습니다. 이유는 자 어차피 자영업자라 연금이 좀 부족하세요. 그러면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자 원래 보험료로만 가면 나중에 납입이 좀 부담스러우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대신에 추가 납입을 활용하면 추가 납한 돈들은 내가 원할 때 아무 때나 중도 인출이 되십니다. 그래서 자금 유동성을 살려주고 수익도 높여주고 그리고 사업비도 낮추는 효과가 있으니까 이렇게 가셨다가 뭐 40만 원 추가 납입한 건 내가 2년, 3년 있다가 아무 때나 필요하실 때 뺏으실 수 있으니까 굳이 이거 뭐 적금 따로 가실 필요 없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노란우산공제 10만 원은 그대로 유지하시고요. 자, ETF 월적립 40으로 하시면 234만 원으로 해서 한 7% 정도의 수익률을 볼 수 있는 포트폴리오로 변경해드렸습니다. 그렇죠. 이 저축 습관 굉장히 좋으시지만 같은 값이라도 같은 기간이라도 수익률이 더 높은 편이 좋겠죠.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좀 중장기적으로 투자 부분은 잘 쪼개드렸습니다. 자, 계속해서 저희 금융자산 전문가 플랜도 함께 보고 갈게요. 자, 예금 2,400만 원 있으신데요. 이 예금이 목적이 현재 없어요. 예, 대출도 있는데 예금 그냥 갖고 있는 것뿐이에요. 네. 예, 그럴 바에는 그냥 대출을 먼저 좀 없애시는 게 심적 부담이 훨씬 적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아파트 그대로 있고요. 주택대출 8,900 마이너스 돼 있고요. 청약저축 2,800 돼 있는 걸 청약저축 굳이 청약으로 안 사셔도 나중에 충분히 내가 원하는 금액 현금 내시고 사실 수 있어요. 지금은 청약 그 아파트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렇죠. 순위 채운다고 그 청약에 대한 혜택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돈 있으면 충분히 사실 수 있으니까 지금 한 푼이라도 내가 나가는 대출 이자를 갚으시는 게 더 나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CMA 1,500 살려놓고요. 아파트 3억 3천은 그대로고 네. 대출을 한 3,700 정도, 3,800 정도를 갚아드릴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4만 원 정도의 대출이자 감소 효과가 있고요. 네. 이게 길게 보면 원금까지도 적게 되니까 그렇죠. 향후에는 더 줄어드실 수 있어요, 부담이. 네. 그래서 달러 일시나 변액연금까지 해드리면 자 매달 연금 넣기가 힘드시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목돈으로 한 번에 넣어놓고 그냥 기다리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만 건들지 않으시면 충분히 노후에 좋은 역할을 하게 되니까 이렇게 바꿔드리면 대출 부담이 상당히 내려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현 상황에서 효용성이 그렇게 높지 않은 청약 저축의 경우에는 이 대출의 일부 상환하는 데 좀 써서 아무래도 심적 부담이나 이 월 고정 지출비를 좀 저희가 이렇게 줄여드렸습니다. 자, 지금 상황을 쭉 바탕으로 저희가 아무래도 좀 총평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전문가님 저희가 일단 5점을 주고 시작을 했어요. 네네. 네, 총평 어떻게 진단을 해드릴 수 있을까요? 네. 그 균형은 그 왠지 축구 같은데요. 4-2-4 시스템을 잘 갖추고 계십니다. 4-2-4 시스템. 네, 그게 뭐냐면 저축 비율 40, 보험 비율 20, 그다음에 소비 비율 네. 40인데 자, 요렇게 보면 좋은데 자, 보험 20%가 사실은 상당히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450에 해당하는 소득에 그렇죠. 자, 저희가 추천드리는 건 보통 15%거든요. 그러면 450에 5%면 이 돈이 거의 25만 원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25만 원이면 아이들 학자금 하나가 해결되는 돈이에요. 네. 그래서 그걸 보험에 계속 넣으시면 끝까지 갔을 때 예를 들어 80세나 90세 됐을 때는 이게 자산으로 돌아올 수 있지만 중간에 해지하시면 환급금이 거의 없으시거나 적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보험을 늘리시기보다는 현금 자산을 늘리시는 게 가장 좋고요. 네. 그래서 보험료가 부담되는 것은 결국은 소득이 높을 때에다가 보험료를 맞춰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처럼 소득이 줄었을 때는 그렇죠. 당연히 그게 부담이 되니까 이런 것도 유동적으로 하실 수 있는 유니버셜 기능을 쓰신다거나 아니면 아예
보험료 자체를 좀 낮게 책정해서 필요할 때만 한두 개씩 추가하시는 전략으로 가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네, 뭐 지금 이제 전략을 얘기를 하시면서 보험 얘기를 잠깐 먼저 해주셨는데, 자,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좀 이렇게 살펴봤을 때 어떤 부분에서 보험료가 좀 늘어났는지 이 현재 보험 현황에서 보이는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하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가장 큰 문제는 CI 보험을 뭐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네. 예, 시청자님도 갖고 계시고 배우자분도 갖고 계신데요. 자, CI 보험 같은 경우는 목적이 나쁜 보험은 아니었어요. 아유, 그럼요. 예, 내가 아팠을 때 선지급을 받는 사망 때 돈 받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내가 아팠을 때 치료비 받고 싶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중대한이라는 게 붙다 보니까 요걸 받기가 좀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저 화면을 좀 보시면요. 이런 거죠. 자, 빨간 줄로 주로 말씀드리겠어요. 네. 예, 10년 전 한 생명보험사에서 뇌졸중의 일종인 거미막 미출혈로 수술을 받고 청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빨간색 보시면 약관상 지급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거절 통보를 받는 거죠. 이러면 내가 보험 넣었는데 네. 돈을 안 준다니까 배신감 느끼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그래서 보험금 한 푼도 받지 못하셨는데요. 이래서 CI 보험은 일반 보험에 비해서 훨씬 더 어려운 것으로 보험금 받기가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또 밑에 보시다 보면 네. 약관이 너무 복잡하고 주관적이다. 그래서 일반 질병이 아니라 네. 중대한이라는 약관 규정상의 정해진 질병을 받으셔야 되니까 아무래도 같은 비용 내는 것도 아니고요. CI는 종신보험보다 더 비싸게 비싸요. 되거든요. 네, 보통 15% 정도 더 비싸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내가 제대로 대접을 못 받는다라고 하면 나중에 좀 서운하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CI 보험은 꼭 없애라는 게 아닙니다. 그럼요. 좀 줄이시거나 조정하시고 네. 조금 더 일반적으로 잘 받으실 수 있는 걸로 조절하시는 게 낫겠습니다. 그렇죠. 이 CI 보험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보험료가 좀 비싼 만큼 내가 과연 이 보장을 정확하게 어떻게 받고 있는지를 한 번 더 꼼꼼하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오늘 시청자님의 현금 흐름이라든지 준비 상황 전체적으로 좀 어떻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네, 소득이 좀 변동이 크시다 보니까 제가 볼 땐 3년에서 5년, 6년 이상의 장기 상품에는 잘 투자를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다 공시율로 가시다 보고 가시게 된 거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기대 수익률이 낮아진 것이죠. 근데 이렇게 계속 가시다 보면 향후에 은퇴할 시점에 내 자산을 충분히 키워내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현재 가지고 계신 연금저축 신탁 한번 상품을 보면요. 네. 자, 연금저축 신탁은 자, 하단부에 보시다시피 10년을 내시고 연금 수령 10년을 확정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순위를 쭉 매겨봤는데요. 네. 자, 제일 잘 낸 게 우측 상단을 보시면 3.98%죠. 못 낸 그 금융사가 2.47입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3.28% 정도가 나오는데 네. 이게 2018년도 1월 기준이고요. 이 정도면 나쁘지 않다 생각 드실 거예요. 그러네요. 왜냐, 이게 채권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예, 적금과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네. 결국은 이것도 펀드라고 일종의 펀드, 채권형 펀드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나쁘지는 않으나 문제는 이게 지금 시청자님이 갖고 계시는 가장 큰 자산 중에 하나거든요. 예, 그게 이제 3% 그리고 높은 게 3.98이고요. 낮은 네. 게 2.3인데 내가 어떤 걸 선택하실지를 정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상품 보고 정하시는 게 아니라 대부분 주거래 은행 보고 따라가시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13번째 있는 저 은행과 거래하신다면 네. 예, 그냥 은행을 믿었다가 내가 굉장히 큰 피해를 당하시게 되겠죠. 그렇죠. 예, 이런 부분들은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해서 일단 은행들의 이런 수익률 현황에 대해 살펴봤는데 그럼 연금저축의 수익률 현황도 함께 좀 살펴볼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세액공제 상품의 삼총사죠. 예, 요거 한 번은 다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연금저축 펀드, 증권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펀드입니다. 최고 7.6이고요. 최저가 2.24. 물론 최저가 낮긴 한데 비슷합니다. 신탁도 2.3이고요. 생보 3.6. 다 거기서 거기에요. 그러네요. 근데 높은 애들은 분명히 펀드가 높게 돼 있어요. 확연히 높네요. 네, 그래서 평균치는 6.31을 가고 와. 있기 때문에 네. 저희가 펀드로 하세요 그러면 펀드가 좋아서가 아니라 예, 표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해드리는 그렇죠. 거고요. 네. 저희가 이런 말씀 제가 꼭 드리는데 자, 여러분 부자가 되고 싶으시잖아요. 저도 그렇게 노력하고 있고 많이 말씀드리지만 새로운 방법을 찾기보다는 내가 하고 있는 거를 살려내야지 부자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많은 상담을 통해서 연금저축 들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네. 내 상품이 어떤 건지도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럼 하고 있는 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새로운 걸 알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오늘이라도 연금저축, 신탁, 펀드 다 갖고 계신 거 한번 점검하셔갖고요. 네. 내가 정말 잘 들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저희 나도부자 전문가와 상담 꼭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지금 세액공제 연금저축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좀 해보고 있는데 또 저희 방송의 좋은 점이라고 하면 이게 좋다를 알려드리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를 또 알려드리는 방송이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좀 선택을 하는데 올바른 기준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오늘 우리 강 MC께 네. 연금저축 삼총사를 선택을 잘 시켜드려야겠죠. 그렇죠. 네, 저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잘하는지가 궁금하니까. 예, 그래서 오늘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자, 본인에 맞는 스타일의 연금저축 상품들을 선택하셔야 되는데요. 그렇죠. 자, 화면을 보시면요. 우선 1차적으로 기대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 손실을 감수할 수 있으신지를 따져보셔야 돼요. 강 MC께서는 어느 쪽이십니까? 저는 네, 감수할 수 있다. 있으십니까? 없다. 없으십니까? 없어요. 자, 저는 있기 때문에 연금저축 펀드로 갑니다. 아하. 예, 근데 아니시면 내려가야 돼요. 전 없어요. 그러면 연금을 사망 시까지 받고 싶으세요? 죽을 때까지? 뭐 받으면 좋죠? 네, 그러면 한 단계 더 내려가는 겁니다. 아, 네. 근데 나는 연금이 충분해서 뭐 공무원 직책 같은 분들이 그러겠죠. 아, 난 그거 그렇죠. 나오니까 그냥 짧게 받을게. 그런 거는 바로 연금저축 신탁으로 넘어가시면 되고요. 아, 네. 자, 10년에서 20년 매달 꾸준히 돈을 벌고 납입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아니요, 잘 모르겠어요. 예, 그러면 연금저축 신탁이나 연금저축 펀드로 다시 가셔야 됩니다. 아. 네라고 답이 나오시면 바로 연금저축 보험하셔야 보험으로. 돼서 네. 연금저축 보험 20년, 30년 딱 해놓으시면 아. 오래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기준으로 네. 명확하게 좀 선택을 하시고요. 어떤 게 좋다, 나쁘다 이런 거 아니고 네. 그리고 하나 꼭 명심하셔야 될 건 이거 중에 하나 가입하실 필요 없습니다. 네, 34만 원이면 쪼개서 하시면 돼요. 네, 15만 원 연금저축 보험 드시고요. 네. 15만 원 연금저축 펀드 드시면 됩니다. 오. 네, 이걸 꼭 한 통장에 넣으시고 어떤 게 좋은지 고민하시는 분들 많은데 절대 그러지 마시고요. 나눠서 구매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또 정확히 내 자산이 될 상품 정확히 알려면 역시 이렇게 해서 전문가의 상담이 좀 필요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데, 자, 그럼 저희가 계속해서 이제는 좀 보험 부분을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이 월 90만 원이 넘는 보험 좀 어떻게 하면 지출을 좀 줄이고 효율성을 좀 높일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시청자님께서 제가 이제 전화를 한번 드려봤어요. 네. 왜 이렇게 종신보험료가 많으십니까? 그랬더니 거기에 이제 목적을 명확히 하셔야 돼요. 종신보험은 기본적으로 사망보험금이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내가 기대 자산이 클 때, 혹시 내가 사망을 했을 때 손실 볼 확률이 크다. 그러면 대부분 자산이 많으셔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오늘 시청자님이 그렇게 자산이 많은 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종신보험을 많이 가시기보다 정기보험이 더 나으시고요. 저렴한. 대신에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가입하셨어요? 여쭤봤더니 연금 전환 목적이 있다고 해서 이걸 내다보면 나중에 연금을 쓸 수 있다. 이런 말씀 듣고 저축 개념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신 거죠. 하지만 이렇게 가시면 바로 사업비가 과도하게 부담되기 때문에 아까 그렇죠. 말씀드린 대로 80세까지 내야 돼요. 내서 기다려야만 내가 이걸 쓸 수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효용성은 좀 적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연금 마련을 위한 용도였기 때문에 은퇴 시점을 정확히 예상하시고 납입을 또 하셔야 됩니다. 차라리 65세 은퇴를 앞두고 계시다. 네. 그러면 내가 연금으로 먼저 쓸 거다. 그러면 10년 납 이런 식으로 짧게 내셔야죠. 그래야지 환급금이 빨리 나오고 65세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그렇죠. 20년, 30년 계속 길게 내시면 안 되시는 거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현재 46세인 의뢰인이 65세 이제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할게요. 그다음에 퇴직연금 뭐 조금 준비하셔서 네. 얼마를 받고 싶으세요 했을 때 300만 원의 연금을 받겠다고 하시면 자,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에서 200만 원을 해결한다고 치고요. 네. 그럼 지금 있는 이 보험 92만 원에 해당하는 보험으로 100만 원의 연금이 나올 수 있느냐를 계산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연금, 변액연금, 일반연금 이런 연금자가 붙은 상품들은 100만 원 넣으면 100만 원을 받으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종신보험료로 들어가시는 그 보험 상품들은 네. 보통 70%에 60에서 70%밖에 못 받죠. 받거든요. 그럼 90만 원 내가 다 준비했다고 쳐도 네. 나중에 연금 전환하시면 사업비 빼고 한 60만 원밖에 못 받으시니까 그건 연금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차라리 그럴 바엔
한 40에서 50만 원 보장성 보험 준비하시고 나머지 40만 원을 연금으로 하시는 게 네. 훨씬 합리적인 선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보험을 가입할 때는 꼭 그 목적이 뭔지 다시 꼭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험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리모델링을 해드리게 된다면 뭐 가격이라든지 뭐 보장 내용이라든지 정확히 어떻게 좀 변하게 되는지도 저희가 함께 좀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시청자님께서는 이 부분에서 5점에서 8점은 가실 수 있다. 아.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3점이 뛰네요. 네네. 자, 삼성생명 리빙케어 종신보험은요. 지금까지 납입하신 기간 한 8년 정도 내셨기 때문에 감액 완납해도 전혀 손해 없으십니다. 네. 네, 그러면 지금 내신 거에 한 그 4분의 2 정도, 5분의 2 정도 되겠죠. 예, 한 40% 정도 보장 그대로 받으실 수 있고요. 네. 흥국화재 행복을 다 주는 보험은 수술비와 그리고 일당과 그다음에 상해 사망이 너무 많고요. 적립금, 대체 적립금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거 조절하셔갖고 85,000원으로 감액 후 유지해드리고요. 삼성생명 생활자금 받는 변액 종신보험은 필요성은 있으세요. 왜? 외벌이시니까 배우자님이 문제 되시면 이거 가게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50% 정도만 감액을 하시고 조정해서 가실게요. 그리고 삼성생명 퍼펙트 통합은 동일하게 감액 완납 CI 보험이기 때문에요. 네. 14만 5천 원으로 줄여드리고요. 삼성화재 통합 슈퍼보험은 여기 실비보험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하면서 네. 갱신형 특약만 사사삭 오. 없애서 사사삭. 더 이상 보험료가 늘지 않는 구조. 네. 예, 이제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했죠. 예, 전세 정도만 살아도 괜찮지 않습니까? 아, 좋죠. 예, 이렇게 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네. 자녀보험은 저거 조정하셔갖고 지금은 무해지 통합보험 가시면 한 7만 원 선이면 충분히 20년 납 100세로 더 좋은 보장, 이대 질환의 허혈성, 뇌혈관 다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질병 후유장에 들어가고 뭐 허혈성 수술비, 네. 그다음에 심혈관 수술비까지 다 들어가게끔 하실 수 있으니까 네. 똑같은 돈 낸다면 굳이 하나 내고 다시 시작하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아. 한 번에 끝내셔야 돼요. 20년, 30년 내시고 네. 100세까지 가실 수 있게끔 조정하시고요. 지금 이렇게 되시면 배우자분만 보장이 좀 많이 낮아지게 돼 있어요. 그러게요. CI 보험을 감액을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89,400원에 무해지 통합보험을 적용해 드리고요. 네. 나도부자 변액연금을 40만 원 준비해 드려도 지금 나가던 돈과 아유.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거의 뭐 절반이 줄었어요. 월 92만 원 정도 나가던 보험료를 저희가 52만 원 선까지 좀 줄여드렸는데 사실 이렇게 보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다 보면은 사실 각종 보험료들이 또 많이 네. 인상이 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런 내용 들으면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는 좀 답답하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럼 이렇게 계속해서 오르는 보험료의 부담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네, 방법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부담감을 느끼실 때 우리가 한번 생각은 해봐야 돼요. 최근에 마트를 갔었는데 그 농심의 새우땡 그 과자 있지 새우땡. 않습니까? 스낵. 네, 진짜 제 기억에 저는 800원대까지 봤는데 이게 1,200원대까지 하더라고요. 새우땡이 1,200원이나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물가가 보험료만 뛰는 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 보험료가 매년 올라가는 건 마찬가지고요. 또 올해 굉장히 폭염과 폭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동차 보험도 이제 인상하겠다 이렇게 지금 슬금슬금 슬금슬금. 네, 그런 분위기가 생성돼 있고요. 그러네. 그리고 네. 이런 개인 보험만 그런 게 아니라 국민 의료보험, 건강보험까지도 지금 2019년도에는 또 인상하겠다. 아유. 물론 문재인 케어라고 불리는 의료보험 혜택이 늘어나면서 혜택은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돈을 더 내는 건 또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네. 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 손해율이 좋아지면 손해율이 높아지고 보험료가 올라가는 건데 자,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네. 근데 건강보험이 최근에 많이 좋아졌는데 좌측을 보시면 2006년, 7년, 8년 그렇게 안 좋아졌을 때도 많이 올렸어요. 그러게요. 예, 그때는 왜 그랬냐? 그래도 쌌거든요. 예, 싸다 보니까 인상폭을 6.5%씩 해도 티가 안 났어요. 근데 최근엔 너무 많이 비싸지다 보니까 조금만 올려도 예, 조금만 올려도 탁탁 티가 나는 겁니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구나 생각을 하시고 그런데 건강보험을 가실 때 꼭 하나 제가 짚어드리고 싶은 팁은요. 네. 자, 급여가 항상 오르시는 분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럼요. 예, 제가 우측을 보시면 A사 김대리분은 급여가 인상됐어요. 그러면 건강보험을 더 내는 거죠. 그렇죠. 자, B사 이 과장님은 급여가 동일해요. 네. 그래서 딱 내던 대로 냅니다. 그렇죠. 안타깝게 C사 박 차장님은 급여가 하락을 했죠. 아하. 그러면 돌려받습니다. 어. 그래서 내가 급여가
혹시 쉬시거나 아니면 내가 급여가 내려가서 보험료가 더 적게 낼 수 있는데 이거를 그 건강보험에서는 바로바로 적용하질 않아요. 가만히 놔두면 모르는 거구나. 그렇죠. 내년 네. 기준에서 소득 정산을 하고 내년에 반영해드리기 때문에 만약에 자영업자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뭐 가게를 뭐 잠깐 쉰다거나 네. 아니면 급여 생활자분들도 내가 연봉 계약을 했는데 급여가 내려가고 뭐 이런 네. 조건이 있으면 바로 건강보험공단에 얘기를 하셔갖고 적용해 주십시오 해야 해줍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절대 해주는 게 아니니까 네. 이렇게 해서라도 보험료를 내리는 것이 내 돈을 지키는 아주 소중한 노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소득이 줄어들었을 경우에는 꼭 활용을 해보시기를 저희가 다시 한번 좀 리마인드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 외에는 또 보험료를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자, 2017년도까지는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실제 별로 없었어요. 갱신형 빼고는 없었습니다. 네. 하지만 최근에는 있습니다. 예, 그게 뭐냐면 바로 무해지, 저해지라는 상품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제 보험사들에서 웬만큼 개발될 특약들, 보장들은 다 동일하게 나와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상품들이 뭐냐? 특별한 게 아니고 똑같은데 단지 해약 환급금을 변경해서 보험료를 낮춰드린 겁니다. 네. 그래서 뭐 저희가 보면 이제 많이 드시는 콜라라는 음식이 있죠. 콜라가 있죠. 예, 거기 보면 다이어트 콜라가 있죠. 예, 맛은 비슷한데 칼로리를 뺀 거죠. 그렇죠. 네, 저해지, 무해지는 바로 그냥 그런 다이어트 콜라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자, 요거를 보시면 그 MC께 여쭤볼게요. 네. 네, 결혼을 하실 때 자, 웨딩드레스를 사시겠습니까? 렌탈하시겠습니까? 마음은 사고는 싶은데 사실 뭐 실용성이나 이런 거를 생각을 해봤을 때는 렌탈이 좀 맞지 않나라는 게 아무래도 두 번 안 입을 테니까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는 아무래도 렌탈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들어요. 네, 혹시 사시면은 그냥 집에서 맨날 입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자기 써야 만족이죠. 되니까. 네. 비싼 자기 만족. 그러면 집은 렌탈을 하시겠습니까? 사시겠습니까? 집은 사야죠. 그 차이가 나는 이유는 집은 사야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가 자주 쓰는 물건들은 웬만하면 사시는 게 좋고요. 그렇죠. 그리고 가치가 올라갈 것 같은 경우는 사는 게 좋아요. 그렇죠? 집 같은 그렇죠. 경우 웨딩드레스 산다고 이게 가치가 계속 올라갈 거 올라가진 아니잖아요. 않죠. 예, 집은 계속 올라갈 거거든요. 근데 보험을 잘 생각해 보시면 보험 산다고 가치가 계속 올라가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비싼 거 가입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갱신형은 계속 보험료가 올라갈 거기 때문에 이건 렌탈과 같은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갱신형 쓰시면 안 되지만 무해지, 저해지는 이런 겁니다. 납입을 20년, 30년 딱 정해놓으면 해약 환급금이 원래 이렇게 발생해야 되는 거예요. 화면을 좀 보시면요. 네. 자, 일반적인 구조는 납입 기간을 35세에서 55세까지 낸다. 20년을 내볼게요. 네. 그럼 납입 기간 동안 보험료가 저렇게 해지 환급금이 차분히 올라갑니다. 근데 저해지 환급형은 20년 동안 해지 환급금이 없어요. 그러면 해지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근데 거꾸로 생각하셔서 납입 기간 동안 해지하려면 보험 안 드시는 게 맞죠. 네, 그래서 그건 그래요. 네, 그냥 이렇게 하시고 대신에 55세 납입이 딱 끝나는 순간 더 높은 해지 환급금으로 확 올라갑니다. 그리고 결국 끝점은 똑같거나 해지 환급금을 더 많이 드리니까 어떤 장점이 있냐? 내는 동안 싸게 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30% 정도 싸고요. 무해지는 50%까지 싸니까 네. 자, 내가 똑같은 보장 받는데 보험료를 낮추고 싶다. 그러면 당연히 저해지나 무해지를 선택하시면 보장 똑같고 가격만 낮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방금 이제 보장은 똑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이렇게 좀 보장이 동일한 경우에 두 유형별 이 보험료는 어떻게 또 비교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네, 그냥 단순 비교를 해서 저희가 또 직관적으로 보여드리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네, 자 표준형이라는 일반 보험이 있을 때 56,980원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30대 여성인데요. 자, 요거를 그냥 무해지 환급형 상품으로 해지 환급금 미지급형 네. 이렇게만 바꾸시면 이렇게 34,900원인 거예요. 똑같은 보장에 그냥 납입하시는 동안만 해약 환급금이었고 그 이후에는 해약 환급금이 더 높아집니다. 그러면 어떤 거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네, 저라면 저렴한 거 하겠습니다. 네. 왜? 2만 원이나 싸잖아요. 그럼요. 예, 그 돈 안 내. 한 가족에 4인 가족에 2만 원씩만 줄이면 벌써 10만 원 가까운 돈이 되니까 이제 보험료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것들로 적극적으로 대체하셔갖고 보험료 때문에 힘들지 않는 그런
가정 생활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좋은 보장은 유지를 잘 하시면서 저렴한 보험료로 준비를 하시는 방법 다시 한번 이렇게 명심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마무리를 하면서 오늘 사연 보내주신 시청자님의 나도 부자 은퇴 플랜 어떻게 총 설계를 해드리면 될까요? 네, 오늘 시청자님께는 자, 보험료로 확 내려간 40만 원 변액연금을 진행하시고요. 네. 대신에 꼭 추가 납입을 하셔야 되는 분입니다. 예, 다른 분들은 선택하실 수 있는데 네. 괜히 지금 다른 투자하시다가 손실 보시면 안 돼요. 아. 예, 투자에 대한 교육도 많이 안 되기 때문에 네. 자, 화면 보시면 자, 40만 원으로 시작하셔갖고요. 10년 납하시고 65세에 개시하셔서 7% 수익을 가시면 자, 40만 원 추가 납입을 했기 때문에 146만 원의 연금 매달 받으실 수 있고요. 네. 국민연금 88만 원, 그리고 확정형 나도부자 달러 연금이 24만 원, 그리고 연금저축 45만 원까지 하셔서 303만 원 정도의 연금을 만드셨으니 외벌이로 자영업자가 이 정도면 참 잘하신 겁니다. 그럼요. 그래서 이 정도로 마음 편하게 생활하시면서 네. 이 소득 줄으셨어도 걱정 없잖아요. 그럼요. 네, 이렇게만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오늘은 이 40대 부부의 가계 컨설팅을 좀 해드렸는데요. 이 방송 보시면서 우리 가정경제도 좀 컨설팅 받아보면 좋지 않을까 하시는 분들 저희 24시간 무료 상담 열어놓고 있습니다. 자, 전화번호 02-2077-6248번으로 열려 있고요. 문자는 샵 0988번으로 열려 있으니까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저희 내 돈을 부탁해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나도부자 머니 트레이너 윤창원입니다. 네, 오늘은 내 노후 월급 준비 프로젝트입니다. 자, 이렇게 뭐 어렵거나 그리고 경기가 이렇게 떨어질 때, 다운될 때마다 희망이 좀 줄죠. 불안하시고 그럴 때마다 이제 은퇴가 다가오신 분들은 더 불안해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불안해한다고 해결되는 거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준비하실 수 있을 때 최대한 준비하시는 게 바로 나의 최상의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오늘 월급을 한번 노후 월급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자, 노후 생활 준비 점수를 먼저 체크하셔야 돼요. 후회 없는 은퇴를 위한 필수 조건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인간관계는 자, 부인, 자녀와 대화를 늘려라. 이게 제일 어렵죠. 예, 해보면 가장 어렵습니다. 이게 대화가 참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돈보다 중요한 건 바로 사람과의 관계인데 내 가족과의 관계가 1순위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점수를 매겨보세요. 이거 잘한다고 하면 본인한테 1점 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부부간 가사를 분담해라. 예, 저는 여기 빵점인 것 같은데 예, 1점 더 가져가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지역 행사에 참여해라. 자, 나이가 드시고 내가 한 살 한 살 더 먹어갈수록 더 위축되실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더 이 노후에 대한 준비가 돼가는 겁니다. 환경에 적응하는 거죠. 자, 금전 문제입니다. 첫 번째, 공적연금 위에 자산을 만들어라. 우리나라 분들께 항상 물어보면 연금 준비하고 계십니까? 예, 국민연금이요. 안 됩니다. 공적연금 외에 다른 내 개인 자산, 공적연금 갖군요. 내가 밥만 먹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연금 있어야만 뭐 하실 수 있어요? 예, 여행 다니실 수 있고 내가 물건 사고 싶은 거 할 수 있고 손주들한테 용돈 주어서 멋진 할아버지, 멋진 할머니 되실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으면 이제 4점 됐겠죠? 자, 주택대출금은 퇴직 전 갚아라.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그때 가서 이제 퇴직금을 갚기 시작하면 내가 너무 노후에 준비 안 됐구나라는 후회를 하게 됩니다. 굳이 그러실 필요 없잖아요. 미리 좀 갚아 놓으셔서 그때는 적은 돈으로 대출 압박 없이 생활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집수선은 현역일 때 해라. 자, 아파트인 경우는 크게 상관없고요. 예, 개인주택일 때는 미리 고쳐놔야 돼요. 자, 취미와 건강, 몰입할 취미를 가져라. 퇴직 후 써먹을 자격을 따라. 그리고 걷기로 건강을 지켜라. 자, 이렇게 보면 참 어려운 거 하나도 없는데 왜 잘 안 되는 걸까요?
네, 이 9가지만 돼도 제가 볼 때 훌륭한 노후 준비 점수를 갖고 계신 거니까 오늘부터라도 여기서 9점 중에 7점은 가지실 수 있도록 노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체크할 것은요. 자, 노후 생활 준비 점수는 좋은데 노후 월급 준비 점수가 나쁘면 안 됩니다. 자, 뭘 할래도 돈이 있어야 내가 좀 편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분들의 준비 상태를 봤더니 39세 이하 49세가 오히려 지금 더 준비를 많이 하고 있어요. 생각보다 60세 이상 분들이 준비를 못 하고 있습니다. 이건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30, 40대가 연금 준비 더 못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60대 다 다가오신 분들이 못하고요. 젊은 분들은 벌써부터 연금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그 준비 점수가 70점, 80점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수미양가 기억나시죠? 예전으로 보면. 그 60점은 어느 정도 되죠? 네, 뭐 미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예, 60점에서 왔다 갔다 하면 이게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70점, 80점, 90점대까지 가주셔야 우리 은퇴 준비가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지금부터라도 내가 오늘 10만 원 쓸 걸 10만 원 노후 연금으로 준비하실 수 있으면 내가 3년 정도 더 빨리 은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직장인들의 꿈이 빨리 은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현재 더 쓰는 것보단 더 모으시는 데에 집중을 하셔야만 은퇴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노후 월급 마련의 절대 원칙을 제가 한번 볼게요. 첫 번째, 평생 월급으로 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 안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하고요. 세 번째, 지급 보장이 돼야 돼요. 불안하면 안 돼요. 자, 누구도 손댈 수 없어야죠. 네 번째, 죽을 때까지 받아야 합니다. 다섯 번째, 최소 생계비 이상 받아야 하고요. 여섯 번째, 물가 상승률을 극복해야 돼요. 그리고 일곱 번째, 세금 상황을 고려해야 되는데 세금에 강한 노후 준비 월급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죠.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투자 방법들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부동산 있으시겠죠? 주식 있을 거고요. 예금과 그다음에 변액연금이라는 상품이 있을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평생 월급은 자, 부동산 동그라미, 주식 동그라미, 예금 동그라미, 변액연금 다 평생 받을 수 있어요. 예, 잘 운영하면 되거든요, 주식도. 부동산 안정적이죠. 대신에 지급 보장은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왜? 이 아파트가 안 팔릴 수도 있고요. 또는 내 상가가 공실이 날 수는 있는 거잖아요. 대신에 안정적으로 월세가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여기는 좀 X표를 제가 치고 갈게요. 자, 죽을 때까지는 세모를 쳤어요. 예, 왜 그럴까요? 내가 건물이 있다고 해서 이 건물로 연금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고 거기서 돈을 죽을 때까지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처분을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러려면 좀 복잡한 문제들이 있고요. 아니면 상속이나 이런 걸 통해서 넘겨줄 때 세금 부분이 많이 발생을 하죠. 그리고 최소 생계비 이상, 요건 가능하겠네요. 물가 상승률 이상, 부동산만큼 좋은 거 없죠.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강력합니다. 대신 세금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약한 게 사실이고요. 자, 주식을 볼게요. 평생 월급 가능하지만 안정적이지 않죠. 네, 지급 보장 잘 안 됩니다. 이거 60대, 70대 시청자님들 주식 많이 하시다가 손실 보면 복구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죽을 때까지 당연히 안 되겠죠. 80세, 90세 되시면 모니터 화면이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운영하시기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최소 생계비 이상은 당연히 가능하고 물가 상승률 이상 가능하지만 세금에서는 주식거래세를 내기 때문에 매매를 많이 하실수록 안 좋습니다. 자, 예금은 뭐 당연히 안 되는 게 많습니다. 변액연금 볼게요. 평생 가능하죠. 안정적입니다. 왜? 원금을 보증해 드리잖아요. 그리고 지급 보장 돼 있습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주게끔 원래 상품이 만들어져 있어요. 종신형 연금이에요. 그리고 최소 생계비 이상은 세모인데 이유는 내가 10만 원, 20만 원 넣어놓고는 안 되잖아요. 내가 많이 넣어놔야 됩니다. 그리고 물가 상승률 이상 되고요. 세금 10년 이후에 비과세로 다 돼서 사실은 굉장히 좋은 방식인데 왜 준비를 못하냐? 요것 때문에 그래요, 아까. 예, 내가 미리 준비해서 내가 원하는 만큼 해놔야 되고 수익률을 오래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금으로 받아볼게요. 자, 세액공제가 되는 오늘 말씀 많이 드렸던 연금 저축 상품이 있고요. 비과세 상품, 개인연금들이 있습니다. 자, 두 개 중에 어떤 게 더 유리한지는 그때그때 다르거든요. 그래서 연금저축은 세액공제를 해주죠. 연금보험은 10년 이후에 비과세를 해줍니다. 그래서 내시는 동안 혜택을 드리고
개인연금은 다 내신 이후에 세금을 안 내는 혜택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얼마씩 받을 수 있는지 볼게요. 30세 남성이 매월 100만 원씩 연금을 받으려면요. 자, 연금 개시 나이 65세로 해서 납입을 20년 동안 50만 원씩 하면 됩니다. 그러면 총이자 1억 2,444만 원에 환급률 203%. 그러면 매년 연말정산 시에 받은 돈까지 하면 50만 원씩 20년 내면 이제 100만 원씩 죽을 때까지 받는 거예요. 자, 그럼 40대 남성이 시작해 볼게요. 매월 100만 원씩 받으려면 자, 40대, 30대 큰 차이 없어 보이잖아요. 30대는 50만 원이면 되는데 40대는 100만 원이 안 돼요. 100만 원 갖고는 이게 되질 않습니다. 얼마? 120만 원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50대는 어떻게 되냐? 예, 150만 원이 아니라 246만 원 정도로 하셔야 돼요. 결국은 내가 빨리 준비해야 빨리 졸업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연금은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급률이 생각보다 30대에 비해서는 월등히 떨어지죠. 173%밖에 안 됩니다. 그럼 30대 남성이 50만 원씩 받는다고 치고요. 제가 변액연금하고 비교를 해볼게요. 변액연금을 똑같이 3.75로 해봤더니 환급률 201.4%. 그러면 두 개 놓고 보면 세액공제 상품이 조금 더 높죠. 근데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3.75가 아니고 4%가 나면 어떻게 될까요? 예, 얘가 높습니다. 5%가 나면 당연히 더 높겠죠. 6%가 나면 이게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변액연금은 대단한 게 아니라 수익률을 추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제가 말씀드렸듯이 연금을 꼭 세액공제 상품만 가실 필요 없어요. 이거 하나, 변액연금 하나, 이 두 개 가는 게 가장 좋고요. 이랬을 때 내 수익이 안정화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변액연금에 추가 납입을 하면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10년 동안 변액연금의 평균 수익률은 5.1%고요. 잘 내는 회사들은 7.5%. 이게 2018년 1월 기준이니까 지금은 엄청 많이 떨어졌을까요? 아니에요. 1.5% 정도밖에 안 떨어졌어요. 그래도 5%가 넘는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시청자님들께서 겁내서 다가가지 못하실 게 아니라 한 10년 이상의 기간을 주시면 충분히 가능하니까 괜히 부담 갖고 괜히 이렇게 경기 안 좋을 때 마음 불안해하지 마시고 변액연금으로 출발하시면 굉장히 쉽게 노후 월급을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건 이런 것 같아요. 자, 시간에 투자하는 인덱스 펀드가 좋은 투자 방법입니다. 나도 부자 변액연금이 바로 인덱스 펀드니까요. 60대 40으로 투자 균형을 맞추셔서 자, 60은 뭐 하셔라?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원하는 투자처 하십시오. 40은 뭐 하시라는 거예요? 개인연금으로 변액연금으로 준비하십시오. 이 두 개를 나누신다면 조합이 상당히 괜찮고요. 이렇게 됐을 때 내가 원하는 안정적인 노후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2002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8년 정도 변액연금 운용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연환산 수익률 8.87%. 그리고 2002년도에서 2018년도까지 더 길게 잡아봤어요. 그랬더니 9.19%. 8%에서 9%가 나지 않습니까? 이 정도라면 시청자님들 은퇴를 맡길 수 있는 상품이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근데 3, 4년만 보시면 당연히 손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 노후소득 수익률을 5%로 확정을 받으시려면 변액연금의 평균 수익률을 따라가시든가 아니면 저희가 말씀드리는 달러 평생소득 일시납 연금을 통해서 채권형 수익률을 가져가셔야 돼요.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 평생소득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변함없는 소득이 꾸준히 나와야 된다. 이게 바로 노후 월급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거치할수록 더 크게 나와야 되고요. 글로벌 환경에 맞게 여러 가지 투자 방식을 하실 수 있으시니까 제일 중요한 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인출이 되게끔 나도 부자 변액연금들이 설계가 돼 있으니까 이제는 변액연금과 함께 멋진 노후 월급 만드시는 멋진 시청자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머니트레이너 윤창원이었습니다.
100세 시대 부자 되기 프로젝트 머니토크쇼 나도 부자. 아쉽지만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하지만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6시 30분 이 시간에 윤창원 전문가와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